안녕하세요. 인간관계론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3장, 챕터 3, 인간 간 변화하고 인간관계 개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간의 변화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간관, 그래서 밑에 뭐 경제인이고, 그죠? 사회인, 자아실현, 이거는 시대마다, 그죠? 각 시대에 맞는 인간에 관한 관점이 변하면서 표현하게 된 것들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이런 표현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어떤 그 시대 사람들이 지향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또 다음 시대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겠죠. 그래서 뭐 먼저 나와 있는 경제인, 이제 중심 주제가 경제적인 능률을 따져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 시대에는 이제 사회인이라고 그래서 중심 주제가 이제 사회적인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즘 시대에는 이제 자아실현인, 뭐 중심 주제가 지식이나 창의성,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고 지금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시대마다 그 관점에 따라서 표현하는, 지칭하는 또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경제인 인간관, 그죠? 이 당시에는 이제 테일러란 분이 나온다. 지난 시간에 그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테일러, 이분 뭐였어요? 고전학파라고 그랬죠. 1900년에서 1920년. 그 당시 이분은 과학적 관리법을 활용해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셨고, 기업을. 그 당시에 또 뭐 페요리라는 분이 있었고, 베버란 분, 뭐 이런 세 분에 관련해서 그 고전학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당시 이 고전학파들은 좀 폐쇄적입니다. 그죠? 폐쇄적이고, 그러나 합리적인 이론들을 다 주장을 하셨습니다. 먼저 테일러를 보시면 그 20세기 이분들 보시면 기계적 인간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노동자들, 워커들이죠. 어리석고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노동자들은 물질적인 동기가 없으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고 파악을 하셨습니다. 어, 보시면 그 노동자들이 조직적 태업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날 일일 과업 표준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그죠? 주목구구식 지시와 명령을 내리니까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지금이야 뭐 지금 시대야 다 하루에 할 양이 다 정해져 있고, 그죠? 또 어떤 지시 사항들이 아주 체계화되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뭐 말 그대로 주목구구식 지시와 명령을 내리니까 뭐 태업이란 말이 좀 땡땡이 친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다음에 이게 노동자들은 그들이 매우 열심히 일한 결과가 평상시에 달성해야 될 표준량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열심히 했어요. 그럼 열심히 하면 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너가 이거를 하루에 표준량으로 정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또 노동자들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는 물론 뭐 100년 전 얘기니까, 그죠?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테일러라는 분이 어리석고 게으르다라고 이제 판단하셨고, 이분도 그 기계적 인간관을 주장하셨는데, 테일러는. 그래서 이제 그 근거한, 이게 기계적 인간관에 근거한 조직은, 기업은 효율성, 그죠? 능률의 논리, 그 다음에 경제성,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의 기계적 인간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제 그 다음 시대로 이제 간 거죠. 사회인 인간관. 1930년대니까 그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가 1930년대 호선 공장, 호선 실험, 메이오라는 학자가, 그죠? 호선 공장에서 실험한 얘기를 잠시 언급했는데, 이 당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약간 뒤 시대입니다. 그죠? 이 당시 1920년에서 1950년까지를 행동학파라고 잠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앞선에 있는 어떤 그 기계주의, 기계식, 그죠? 기계적 인간관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 몰인간성,
사람을 이렇게 기계화시키고, 그죠? 이 쳐다보는 거, 부품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몰인간성과 기계주의적 관리에 이제 반기를 들고, 직접 이분들은, 메이어란 분은 이제 실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성 공장이라는 데를 가서. 해보니까, 작업 능률을 이렇게 좌우하는 게 어떤 임금이나 작업 환경, 뭐, 그렇죠? 뭐 어떤 조명, 뭐 이런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도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직원의 태도라든가 심리적 어떤 그 감정적 측면이 더 중요했다. 물리적인 환경보다도 작업자의 어떤 심리적인 게 더 중요했다고 돼 있었고, 이제 물리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게 더 큰 영향을 미쳤고, 또 부하 직원과 상사의 관계가 좋을수록 생산량도 높이 나왔다. 뭐 이렇게 이 당시부터 이제 그 인간관계론이라는 학문이 이제 처음 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다시 여기 자료를 보시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 당시 1930년대 호선 공장에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받은 인간관계의 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그죠? 기계적 인간관을 버리고 타파하고 사회적 인간관을 더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거죠. 사회적 동물로서 의미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스스로 동기 유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심리적인 거예요. 그죠? 심리적 존재로 또는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비공식 리더의 리더십 영향을 받는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전까지는 좀 기계적이었다면 사회에서 바라보는 것도 그랬고 이 시대에서부터는 이제 인간들이 이제 동기 유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그죠? 요 정도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 인간관 뭐 메슬로의 욕구 5단계 그죠? 이분 뭐 원체 유명한 분이라서 이제 그림도 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같은 말입니다. 피지올라지컬 니즈 맨 밑에 부분 그죠? 이 하단 피지올라지컬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라고 그죠? 1차적인 욕구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우리말로 하면 의식주 그죠? 이거 그다음에 이세 생산을 위한 성행위 뭐 그다음에 두 번째 세이프티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죠. 안전에 대한 욕구 뭐 또 그다음이 사회적인 욕구인데 우리가 뭐 프렌드십 뭐 패밀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은 이렇게 소속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느 뭐 우리도 뭐 동아리도 가입하고 어떤 사회 단체도 가입하고 정상적인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딘가 가입하려고 소속되려고 하고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욕구니까. 다음이 이제 이스팀 뭡니까? 존경, 그죠? 존경의 욕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4단계 욕구도 모든 인간은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 나갈 때, 그죠? 어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뭐 머리도 잘 감고 옷도 멋있는 옷 입고 화장도 하고 그죠? 왜 그래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존경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어,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다루면 이게 마케팅적으로도 이 4단계 존경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마케터들은 그 가격을 차별화시킵니다. 그냥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제품들이 있잖아요. 저는 대학 때, 뭐 개인적으로 티코를 몰았는데, 아주 오래됐죠. 티코 아시죠? 지금은 뭐 생산 중지가 돼서 하는 조그만 차. 근데 그 당시에도 뭐, 엑센트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뭐 그랜저도 있었어요. 자동차라는 건 본질적으로 하면 이동수단이잖아요.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목적만 가지면 티코 사면 제일 좋죠. 제일 싼 차였으니까. 근데 왜 누구는 그랜저를 사고, 누구는 BMW를 사고, 아우디를 사고 일까요? 존경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비싼 제품이 안 팔린다는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호텔도 객실이 막 여러 개 계세요. 뭐 스탠다드 룸이 있고, 아주 럭셔리한 룸이 있죠. 어떤 방은 10만 원인데, 어떤 방은 1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속된 말로 표현하면 100만 원짜리 방에서 잘 주무시는 분들은 난 니네들하고 차원이 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존경을 받고 있는 이게 본질적으로 그죠? 제가 표현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존경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시고 이런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가격 차별화가 생기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마케팅 시간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이드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인간은 존경의 욕구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self actualization,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이 뜻은 그냥 뭐 그때 잠깐 말씀드린 게 어떤 직장이나 제가 어떤 성취하고 싶은 거를 달성했을 때, 그죠? 어떤 느낌을 받는 것도 자아 성취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높은 차원에서는, 그죠? 인간으로서 자기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 있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고차원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장,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또 성취했을 때 성취감, 이거는 뭐 자아 실현,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또 나와서 하여튼 뭐 이분의 이론은 한 단계 욕구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 욕구가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뭐 매슬로 욕구 5단계 설에서, 그죠?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라는 인간관이 출현됐고요. 여기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는 인간. 매슬로우가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노동을 바라봤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 측면에서 사회적 욕구하고 자아 실현 욕구에 대한 충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자아 실현인 인간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인간 존재의 유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유형. 여기 보시면 뭐 간단하게 관계적인 존재, 주체적인 존재, 상황적인 존재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보시면 관계적인 존재.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를 접촉하죠. 어떤 대상이나, 그죠? 사물, 사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환경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죠?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은 무수히 많은 사물하고 사람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 존재를 이제 관계적 존재라 한다.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장소에 따라 다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주체적 존재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직장에서는 활발했던 분이 뭐 성격이 활발해서 집에 들어가서 조용한 분도 있고요. 또 뭐 집에서는 또 조용한 학생이 학교 가면 또 활발한 친구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사람인데 장소에 따라서 다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이제 주체적 존재라고. 다 장소마다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주체적 그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저 역시도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났을 때, 상대했을 때 제 모습과, 그죠? 그다음에 제 동료나 또래 집단을 만났을 때, 또 뭐 부모님을 만났을 때 다르게 나오겠죠? 뭐 그런 거, 그 어떤 성격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표현되는 거. 그다음에 이건 상황적 존재는, 이것도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만, 사람은 타인과 접할 때 관계적 존재로, 그죠? 대하고 있으니 관계적 존재로 인식을 했지만 그때 상황에 의해서도 변한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유형을 이제 구분한 것 뿐이고요. 밑에 보시면 어차피 이 세 가지 유형, 이게 뭐 각각 독립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처음은 상황적 존재로 변하기도 하고, 사람은, 그죠? 특정 상황과 특정 관계에 인해서 관계가 이제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더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인간관계 메커니즘 중에서 사람과 이제 사람이 서로 관련을 갖는다 라는 것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은 어때요? 본래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자유롭고 싶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쉽게 말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 보시면 밑에 그 사람은 타인과 관계함으로부터 이제 그 순간부터는, 그죠? 완벽하게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죠? 한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다른 한쪽에 어떤 그 사람의 자유를 일부러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람하고 사람이 대등한 관계로 맞이할 경우 같은 인격체로 바라봤을 때 상대방도 자신도 똑같이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과 상대하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그죠? 뭐 남녀가 됐든 성별이 됐든 상하 관계가 됐든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라는 얘기죠. 대등한 관계로 마주할 때 인간관계가 된다. 뭐 이게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입니다만 이게 잘 안 되죠.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도 그랬죠.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성인들이 한 말들이 있죠.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거고, 그죠? 남이 하기 싫은 일은 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싫어하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그죠?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제 대등한 관계로 이제 인간관계를 해라. 또 상대방도 나 역시 자유롭고 싶으면 상대방도 당연히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각을 하고 그 자각한 상태의 상대를 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관계 메커니즘 중에서 제가 이제 표현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상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하는 요인들이 막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지금 그림에다 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상대를 처음 봤을 때, 그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뭐, 자기 지각이라는 게 있고, 뭐, 자기 주장, 타인 지각, 타인 합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올바른 인간관계 성립이 요건이 되는데, 보시면, 자기 지각이 뭐예요? 뭐,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뒤에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일단 간단하게 봅시다. 자기 주장. 누구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 지각. 지각이란 말 아시죠? 알아차리면 상대를 알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인 합의. 상대와 같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행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자기 지각의 실패. 뭐지? 자기 지각이라 해놓고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한 자아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적인 존재, 그죠?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객체로서의 자신과 주체로서의 자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자신을 객관화시켜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어떤 개성의 이제 소유자인가 하는 점하고, 그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떤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객체로서의 자신을 의식하면서, 그죠? 주체성을 지닌 채 주체와 객체가 합체되는 세계에 살고 있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자기 지각의 실패 중에서 사람이 이런 게 있죠. 보여지는 자신과 자기 자신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100%는 아니지만 그죠? 자기 자신 100%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나는 이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 근데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타인들이 쟤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막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쟤 예의 발러. 저 친구는 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 계속 들었다 칩시다.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그분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나 보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으면 저는 막 빨간불 때 막 건너가고 뭐 술 먹고 노상방뇨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보는 사람은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행동 안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도 보여지는 보여지는 자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이 더 높은 객관성,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뭐 동의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어떤 내 자신이라는 걸 판단하는 거는 타인들이 해주잖아요. 물론 자기 자신도 해야 되지만
물론 일단 남이 나를 보는 모습이 더 객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만, 어,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제가 좀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자기 자신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아니면 남과 비교, 난 너랑 다르다.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그, 자신감이란 말하고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어때요? 자신감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 인간관계에 맺을 수 있잖아요. 자존감도 높아야 되고, 그죠? 약간 제가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하는데, 자신감, 나쁜 뜻은 아니에요. 좋은 얘기죠. 자신감이 높아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신감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나 잘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 자신감이 센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식의 반응이 벌어지냐면, 누구가 타인한테 뭐, 안 좋은 소리, 네가티브한 소리를 했을 때, 좀 격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뭐, 비유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우, 이 교수는 이렇게 삐쩍 말랐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어떤 분이, 제가 좀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아유, 무슨 남자가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여자처럼 그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존재해요. 뭐,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머리를 기른 이유는 뭐, 개인적으로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간, 어떤 말에 서 자존심 센 사람들은, 뭐야, 나한테 뭐 말르는 거 뭐 네가 뭐 나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줘봤어? 이렇게 막 화가 안 되든가 이게 승질을 내요. 자신감이 세면. 예? 근데 자존감은 뭐냐면요. 자신감은 좀 이렇게 나 잘났다라고 좀 하는 의미가 있고 자존감이 세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미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저를 예를 들면 나는 원래 말랐고 뭐, 뭐 손도 여자같이 생겼고 삐쩍 말라가지고 머리도 길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전혀 화가 안 납니다. 왜냐? 나는 내 자신을 파악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럼 반응이 안 일어나요. 화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냥 평온하다고요. 자존감. 그래서 저는 물론 자신감도 써야 됩니다. 그죠? 약간 이제 구분을 해서 잠시 이제 우리 인간관계를 배우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감도 좋습니다만 사람은 자존감이 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존감이 딱 이렇게 세야, 그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면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해?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못한 거. 이거 화가 안 나요, 그죠? 그랬듯이 뭐 제 말씀이 좀 이렇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게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예? 그러면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떤 보여지는 자신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있는데 보여지는 자신밖에 없는 유형들은 뭐냐면요. 이게 남 시선을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남이 보는 거밖에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타인과의 어떤 대립과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고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제 피동적이고 남 눈치 보고 이런 사람들 있죠. 보여주는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 따로 분석을 안 해놓으면 이 사람 순진한데 그럼 내가 화가 나도 순진한 척 해야 되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 자기가 없고 그냥 남이 바라보는 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자기 자신이 잃어버렸으니까 슬픈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이 자기 자신만으로 행동하는 위협, 뭐 이건 뭐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또 이게 자기 또 이기심이 또 너무 세가지고 타인은 또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만 잘났다 막 이래버리고 어떤 배려심이나 이런 게 없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 자기 자신만 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여지는 거 하고 뭐든지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자연계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극한으로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간 뭐 두 가지, 그죠? 남이 보는 시선, 보여지는 자신하고 내가 생각하는 자신, 이거 두 개를 적절히 잘 조화를 시켜야 인간관계 잘할 수 있다. 근데 저는 단지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너무 보여지는 시선에 치중하면 좀 자기 자신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자기 주장이 실제 계속해서 왜 자기 주장을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왜 자기 주장을 하세요? 뭐 당연합니다.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자신하고 상대방 간의 관계에 대한 적극적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뭐 내 주장을 펼쳐야 그죠? 인간관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해서 보시면 자기 주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뭐 대치하는, 이제 만나고 있는 사람 또는 한 사람과 여러 사람 사이에서 그죠? 어느 쪽이든 한쪽의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 작용을 하는 거라고 말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요.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어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이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주체성하고 고유성을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가 커지고 또 다른 자기 주장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죠? 뭐 사람마다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정체성, 그죠? 그거는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찾기 위해, 그죠? 자기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뭐 자기 주장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대한 적극적 작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진정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남에게 빌린 자신을 주장한다든가 이러면 인간관계가 좀 잘못될 수 있죠. 그냥 솔직하게 이거는 뭐 이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 사실은 너무 이렇게 밝혀서 욕먹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계속 고수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겠지만 웬만하게 저의 뭐 단점 뭐 100%는 아닌데 99%는 그냥 상대방한테 알립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저도 사람이고 소셜 애니멀이기 때문에 또 수치심도 알기 때문에 저희 뭐 칩으로 드러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 저 개인적인 거지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저의 단점, 뭐 또 잘못된 습관 이런 거를 오픈하고 뭐 그걸 다 받아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그죠? 물론 저도 그렇다고 해서 뭐 매너를 안 지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저는 뭐 이게 뭐 바람직하다 옳다 그러다 개념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저는 뭐 제 스타일을 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저를 맞아들이면 이제 인간관계를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하여간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남에게서 빌린 자신을 주장한다면 남이 바라본 나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인간관계는 잘못될 수밖에 없고요. 또 어차피 사람은 상황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타인을 향해 주장하고 싶은 무언가를 전하는 것이다 되고요. 또 자기 주장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타인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타인 지각, 남을 이제 알려고 할 때 타인 지각이 실패했는데 우리가 또 잘 보세요.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막연하게 난 뭐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를 안다는 건 너무 어렵죠. 뭐 역대 성인들도 그러고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철학자도 하신 말씀이 내 자신을 알아야 사회를 알고 사회를 알아야 국가를 알고 국가를 알아야 세계를 알고 세계를 알아야 우주를 알고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입니까? Know yourself. 그죠? 네 자신을 알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맞는 말이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잘 알고 있습니까? 하여간 일단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출발은 내 자신부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막연한 존재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남을 파악한다는 건 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보시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대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아차리기 쉽다. 이게 뭔 얘기냐면 뭐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모임에 나갔을 때 그죠?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파악을 해요. 그래서 남의 말이 경청하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제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릴 적엔 좀 말도 안 하고 되게 순진한 학생이 있죠. 맨날 이렇게 머리 푹 숙이고 돌아다니고 자신감도 자존감도 약해가지고 그랬어요. 어릴 때 그랬어요. 학교 가면 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밤새고 떠듭니다. 그죠? 바뀌었는데 어찌 보면은 나이를 먹고 제가 이제 뭐 30대 40대 때 나가면 제가 좀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사람들도 웃기고 막 떠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많이 모였어요. 그럼 뭐 저 나름대로 막 즐겁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과거 일을 말씀드립니다. 그 집에 와서 뭐 저는 즐겁긴 즐거웠는데 이게 허한 게 있어. 이게 저 사람들 어떻게 바라봤지? 물론 그때 너무 신경을 안 썼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더 먹으면서 이제 모임에 가면 또 약간 말수를 줄입니다. 말수를 줄이고 있으면 이게 전체적인 파악이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모르냐면 내 생각만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을 듣는 편이 그죠? 상대를 파악하는데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동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관계 희망, 관계 유지, 관계 지배, 관계 거부.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관계 희망. 알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나는 것은 타인과 새롭게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거고요. 관계 유지. 존재하는 관계를 서로 유지,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동기를 말하고요. 관계 지배. 이제 관계 지배는 이제 의존 관계나 지배 관계 등 어떤 관계 속에 있고 싶어 하는 동기. 또 이제 뭐 관계 거부. 이거 이제 쪽내고 싶어 하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현상을 피하려는 동기인데. 다음에 보시면. 타인 지각 실패 계속해서 상대의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관계 속에서 상대의 무엇을 관찰하십니까? 일단은 뭐 자신에 대한 그 상대의 반응을 보겠죠. 이제 말도 이렇게 해보고 그죠? 내 말했을 때 반응, 또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반응 이런 걸 보겠죠. 상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대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일까 하는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또 보시면 상대가 타인으로부터 어떻게 취급되고 있을까 하는 실마리.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상대에 대한 감정적 측면을 극복해서 냉정하게 관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관계를 할 때 그죠? 이거 주로 이제 처음 만날 때 많이 만나다 보면 이 단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상대 파악이 되고 서로 파악이 돼서 친한 관계로 가지만 처음에 만나거나 이러면 그죠? 상대방하고 처음 만난 자리 좀 어렵잖아요. 물론 그날 바로 그 사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인간관계를 하려면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상대를 파악하는 게 그죠? 훨씬 사회생활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내 감정이나 그죠?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냉철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려나가야 되는 어떤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신난다 막 이렇게 하면 상대방 파악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즐거운 환경, 재밌는 환경이라도 이걸 살짝 누른 상태에서 저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는 것은 뭐 어떤 뜻인가 대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안다라는 것은 방향성을 아는 것이다. 이거 보시면 상대방의 행동이 어떤 종류의 패턴을 띠는가를 미리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사람마다 패턴이 있죠, 그죠?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보시면 낯선 사람과 만남을 가질 때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고 이제 불안해지기 마련인데, 뭐 행동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그래요, 그죠?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 배우에 있는 동기를 찾는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이 사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상대방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호이다. 물론 말, 신구의, 몸으로 하는 이제 어떤 행동, 구, 말, 신구의, 의식, 뭐 이런 거, 생각, 이런 게 뭐 불교에서는 삼업이라고 해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관계를 할 때 뭔가 기분이 나쁘면 말도 좀 네거티브하게 나가고 그죠? 뭐 말은 그냥 평어로 나가는데 그 이게 표정을 보면
그 표정에서도 나와요, 그죠? 몸에서도 나타나고. 우리 인간은 어차피 언어, 표현, 그죠? 생각, 요 세 가지로 이게 다, 생각은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남은 모릅니다만, 이게 얼굴만 봐도 알죠? 얼굴이라는 말, 그냥 얼굴, 얼꼴에서 나온 말이죠. 스피릿, 소울, 얼의 모양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까? 얼굴이란 말은 얼의 꼴, 우리가 얼이란 말, 영어로 스피릿 또는 뭐 소울,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거의 모양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그 말의 어원이 그래요. 얼굴이란 말이 얼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정신세계, 내 영혼이 표현되는 게 얼굴이다. 그러니까 상대방 인간관계를 할 때는 그죠? 이 표정이나 말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신만의 언어로 일방적으로 말한다면 상대가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예입니다. 뭐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내가 미분적분 얘기하면 얘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고 이거 수준이 차이가 나니까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신만의 언어랑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저 사람과 나하고 살아온 과정이 되죠. 뭐 전문 분야가 달라. 뭐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막 미술을 전공했고 저는 뭐 기계를 전공했어요. 근데 막 내가 막 기계 얘기 막 부품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죠? 요런 것도 내가 막 말했을 때 상대방 표정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상대가 말하는 거 재미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들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약간 좀 센시티브해, 좀 민감해야 됩니다. 그죠?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꼭 무슨 어떤 인간관계를 공부한다는 자체가 뭐 책을 보고 한다는 건 참, 그죠? 뭐 도움은 됩니다. 뭐 실전에서, 그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자신만의 어떤 언어로 일방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 합의의 실패. 타인 합의의 목적과 동기. 보시면 타인 합의도 대인 행동과 관계 동기, 뭐 관계 희망이라든가 관계 유지, 관계 지배, 관계 거부에서 기초에 생겨난 거고요. 진정한 의미의 타인 합의는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객체로 존중하고 이렇게 만나는 분이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나이에 또 상관없이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존재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어 서로가 충분한 자기 지각 혹은 타인 지각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명확한 자기 주장이 쌍방간에 이루어짐으로써 그렇게 생겨난다. 그죠? 그러니까 뭐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 지각도 확실히 해야 되고 또 타인 지각도 확실해야 되고 표현도 자기 주장이 쌍방간에 잘 서로 소통이 됐을 때 인간관계 잘 된다라는 얘기하고 잘 하게 된다라는 말씀 나와 있고요. 또 인간관계와 타인 합의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타인 합의가 된다는 것이고, 그죠? 오케이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타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생겨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주장이 실패인데, 불일치 초래, 타인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쉽게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죠. 외형적인 또는 표면적인 요소만을 보고 사물을 판단하는 것을 쉽게 범하는 오류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이건 사물도 나와 있는데, 겉모습만 딱 보고, 아우, 저 사람 참 착할 거야. 저는 그렇지 않아요. 물건도 보고죠. 뭐 색칠만 잘해놓으면, 아우, 이거 되게 좋을 거야. 막상 사보면 제품 막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게 또 사람들하고 왜 불일치가 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인식의 차이,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때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들이 왜 인식의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이제 오감을 통해서, 그죠?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어떤 이 촉감, 몸을 가지고, 그죠? 어떤 사물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뇌에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저가 지금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도 모든 사람이 다르게 평가합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이 이쁘다, 안 이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꽃을 예를 들겠습니다. 꽃.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지 봄 되니까 꽃이 좀 피긴 피는데, 꽃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은 눈으로 다 바라봤어요. 그죠? 여러분랑 같이 봤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이쁘다 그래요. 아, 이쁘고 향기도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저게 뭐가 이쁘냐? 냄새도 막 이게 뭐 향기로워 냄새 이상하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꽃이라는 하나의 객체를 두고 여러 명이 봤는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다중우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가 살잖아요. 같은 세계 사는 게 아니에요. 5천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각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뇌가 그래요. 뇌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꽃을 보더라도요,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저의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자라온 환경, 사회적인 배경, 저의 교육 수준, 뭐 기타 종교관,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뇌에서 해석을 해요.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놈이 이제 인식을 해요. 이건 나쁘다, 좋다. 혼자 막 좋다, 나쁘다 개념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그죠? 저 이제 어릴 때 공부를 안 하거나 뭐 지식이 없으면 아니 저 인간 왜 나랑 생각을 다르게 하고 화가 납니다만 이런 걸 알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어, 불교에서 이제 저 사람과 내가 업이 다르다 이런 말합니다. 업식이 다르다. 음,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음식도 그러잖아요. 음식도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짜게 먹어서 짜고 매운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음식도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거죠. 그 뭐 싱겁게 먹거나 이러면 되게 이상해요. 근데 뭐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매운 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매운 거 싫어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다른 거예요. 뭐 하여간 인식의 차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꼭 맞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가치관, 인생관 차이에서 오는 거. 가치관이 뭐예요? 사전적 의미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각자만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가치관이 다른데, 가치관이 다르고, 또 인생관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타인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타인과 내가 어떤 생각이 다르거나 뭐 사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게 디퍼런트예요. 디퍼런트한 게 wrong한 건 아니죠. 틀린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틀림,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 정도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관계 지배 합의, 관계 지배 인간관계. 하나는 한쪽만이, 다른 하나는 양쪽 모두가 그 관계를 관계 지배를 인정하는 경우. 이게 보시면 또 이게 사람이 많이 둘이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시면 자신 열쇠라고 생각하면 서서히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자꾸 뭐 저 사람한테 밀린다고 표현해야 되나? 정신적으로 밀릴 수도 있고 지식적으로 밀릴 수도 있고 뭐 육체적으로도 밀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자신이 일단 내가 좀 저 사람보다 약해 열쇠라고 생각하면 종속된다는 말 알죠? 이렇게 종속되어진다는 얘기가. 인간관계도 종속적인 관계가 돼요. 특히 정신 같은 걸 뺏어버리면 노예가 돼버립니다. 노예, 그죠? 그죠? 그래서 뭐 하여간 이게 이제 관계 지배 인간관계인데 오늘 지금 너무 길게 갔나요? 요거 이제 인간관계 계산에서 이제 교류 분석에서 이제 프로이드의 뭐 이제 의식, 전의식, 무의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은 요까지만 보고 끊어서 이 상편으로 하고 이제 하편으로 한번 다시 또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하여튼 너무 길게 갔네요. 하여튼 수업반들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편 것도 같이 연속해서 같이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